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엑셀 매크로를 다룸에 있어서 매크로에서 사용하는 개체 그리고 개체와 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셀 매크로를 사용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떤 무언가를 선택을 하거나 거기에 있는 특성 값들을 바꿀 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정리가 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개체와 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성을 잘 알면 나중에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바꿔나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엑셀 파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꼭 알아주면 좋은 내용은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개체로 워크북이라는 개체가 있고, 이 워크북은 이 파일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워크북의 하위 개체로 요 시트, 여기 있는 요 아래에 들어간 요 시트, 요 첫 번째 시트,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시트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시트라는 개념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여기 있는 칸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매크로를 만들면서 어떤 범위를 정할 때 레인지 점 뭐 어쩌고 저쩌고 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했는데, 사실 그 레인지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시트 그리고 현재 선택되어 있는 워크북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 소스를 하나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고요. 삽입에 모듈에서 테스트 품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테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세 번째 칸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 소스에다가는 기본적으로 레인지 갈로에서 C3 갈로 닫고 점 셀렉트 이렇게 해주면은 요 값으로 바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실행을 하면 바로 이렇게 C3번 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트 3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시트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C3을 셀렉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사실은 이 앞에 시트 갈로에서 지금 몇 번째 시트냐라는 걸 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시트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시트 점, 그래서 두 번째 시트의 C 세 번째 칸을 선택을 하여라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시트 2에 있는 커서 위치를 다른 칸으로 두고 이 값을 실행하게 되면 역시 C3가 다시 바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트 2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액티브 워크북의 시트 2라는 것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워크북 밑에 시트 밑에 어떤 영역 이런 개념이 항상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액티브 워크북에서 시트 2 이 부분이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선택했었던 파일의 가장 마지막 선택했던 시트에서 이 위치를 찾아서 동작을 해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용을 할 경우에 레인지 C3의 하고 점을 찍게 되면 여기 밑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녹색의 네모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동작을 하라는 의미, 요 밑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속성 값 또는 개체 값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속성이나 개체를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해서 더 추가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했었던 방식으로 봤을 때 시트 걸로 해서 2점 레인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중단점을 이렇게 걸고요. 여기 실행을 하면 이 위치에서 멈춥니다. 그럼 각각의 개체나 그 개체에서 지원하는 속성 값들이 어떤 값이 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바꿀 때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중단점을 건 상태에서 보기 조사식 창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조사식 추가를 해서 보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시트 갈로에서 2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두 번째 시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 플러스 정보를 이렇게 누르면 해당하는 시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트를 보지 말고 워크북을 볼까요? 자, 추가 액티브 워크북 이렇게 치면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 대한 내용이 뜨고요. 요 액티브 워크북을 마찬가지로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쭉 아래로 전개를 해서 보면 요 파일에 대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파일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 여기 특히 시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해서 보면 요 밑에 다시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쪼개집니다. 요 말은 워크북 안에 3개의 시트가 있고, 이 각각의 시트는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다시 정리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들어가면 여기 안에 무수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해서 멈추고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시트의 세 번째 칸에 value test라는 이름으로 값을 한번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중단점 걸고 실행,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조사식 창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까 전에 만들어 주었던 조사식 창의 내용들이 그대로 있고요. 우리가 지금 C3라는 값에 대한 것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럼 다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조사식 추가를 해서 시즈2에 range 갈로해서 C3 이런 식으로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컨텐츠가 정의되지 않은 식이네. 시즈인데 시트로 됐네요. 시즈 S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내용들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 표시가 되면서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값이 value test라는 값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값도 겉으로 보이는 값, 대표값이 이 값이라는 거지, 그것에 대한 속성이나 세부 정보들은 아래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값 중에 특히 이 value2라고 되어 있는 거, 요 value2라고 되어 있는 값, 요 값에 있는 속성이 여기 들어가는 텍스트 안에 들어가는 값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부분만 잘 다뤄주기만 해도 엑셀에서 각 필요한 칸에 필요한 정보를 넣는 것은 여기는 value2에 대한 속성만 바꿔주면은 대부분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우선 바로 여기 중단점 건 상태에서 다음 줄을 바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 굳이 셀렉트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다시 셀렉트를 한 상태에서 여기 이번에 그러면 C3가 아니라 E3에 .value2라는 값을 매크로 input test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실행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요 E3라는 칸에 이와 같은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value2라는 요 속성 값을 잘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 중단점 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보기에 조사식 창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요 C3라는 값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폰트라는 속성을 보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폰트 중에서도 요 볼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fal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지나지 않게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요 값만 한번 바꿔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트 2의 range C3 값의 그 다음으로는 폰트의 그 밑에 볼드 이 값을 바꿔주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그대로 한번 좀 본다라고 하면 시트 2의 range C3의 폰트의 볼드 값을 true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보면요, 해당하는 C3 칸이 굵게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체와 속성을 고르는 방법은 가장 상위 개체에서부터 점으로 하위로 점점 내려가면서 상세한 개체와 속성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되게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찾아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엑셀 매크로에서 사용하는 개체와 속성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만든 다른 매크로 파일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계속 써왔지만 요 내용들을 한번 좀 짚지 않으면은 실제 매크로를 익히거나 공부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기본으로 한번 또 돌아가 보자, 기본을 한번 더 다져보자 라는 관점에서 컨텐츠를 한번 좀 다뤄보게 됐고요. 이 매크로를 만들 때
이 개체와 속성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만 알게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아질 것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